제가 왜 오늘 꼭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해야겠냐라고 생각을 한 게 SNS에 그 진짜 촌철살인의 글을 자주 올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정용진 회장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할 때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은 자존심 내려놓고 정용진 회장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할 때다라고 쓰셨어요. 이 글 정말 저는 기억에 좀 남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저 글을 올리고 나서요. 이제 다른 언론의 메이저 언론의 워싱턴 특파원이 그날 밤에 자기도 워싱턴에서 이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는 여러 인사들 만나보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단에 정용진 회장 포함 안 시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현지에서 오히려 역으로 많이 받았다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워싱턴하고 통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사로.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그 TV조선. 네, 맞아요. TV조선의 백대우 워싱턴 특파원이 올린 글인데 이게 정식 기사죠. 취재 후 스토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한미 관계라던가 최근에 정용진 회장의 그 트럼프 주니어와의 네트워크를 언론 보도로 접한 분들이라면 다들 생각해 봄직한 어떤 생각이거든요. 아이디어인데 정용진 회장이 뭐 멸콩 이야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래도 정치 성향이 좀 보수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맞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보낸다 만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안 보내고 뭐 박용만 전 회장 다시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뻔히 가장 살아있는 가장 핵심 실세와 바로 직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우리 기업인 중에 있는데 뻔히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뭐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부탁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일주일 뒤부터는 대한민국 기업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미 협상 인식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정용진 회장이 아니라 정용진 회장 뭐 할아버지라도 모셔가야 되는 생각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아시잖아요. 이제 정용진 회장이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하고도 편하게 만나는 그런 사이인데 지금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할 때라고 쓴 글이 전 특히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또 그냥 돌아왔어요. 또 그냥 돌아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했고 한미 2+2 협상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꾸 갔다가 금방 또 돌아오시는데 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미 안보 경제 수장관 회동이 모두 불발이 됐습니다. 이거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워싱턴까지 찾아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주요 동맹국 외교안보 수장을 이런 식으로 돌려보낸다. 특히 기재부 장관은 구윤철 장관은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이메일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한다.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중요한 동맹국에게 일부러 이토록 결례를 여러 번 저지르고 있잖아요.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건 의도된 경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대희 회담이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이메일로 취소된 일이나 우리나라 안보실장이라면 사실 외교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워싱턴까지 갔는데 국무장관 얼굴도 못 보고 유선으로 협의했으니 괜찮다라는 입장을 지금 대통령실이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아니 뭐 지방에 부산에 사는 제 친구가 서울 오면 아무리 바빠도 차 한잔 하죠. 그렇죠. 그거 나 바쁘니까 얼굴은 못 보겠고 전화로 때우자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썩 친하게 지낼 생각 없다. 만날 생각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축하한다고 뭐 성명 냈을 때 그때도 중국 얘기할 때부터 좀 찝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국의 경고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주요국들과 다르게 관세 협상에서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웬만한 주요 국가는 관세 협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 한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상 대한민국을 본보기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25%에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브라질처럼 50% 막 그리고 25%가 유지돼도 우리가 특히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대비해서 엄청난 미국 수출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일본 자동차와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10% 이상의 관세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되면 현대 기아 살 거 다 도요타, 닛산, 혼다 사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 협상 잘못한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부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MBC나 JTBC가 일주일 내내 외교 참사라고 특집 프로그램 만들고 막 다큐멘터리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정권 이름을 가리고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자신 있으니까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하려는 것도 못하게 막았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책임 어떻게 질 거냐 국민들이 다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나 일본 자동차 업계나 완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라는 게 사실 클래스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클래스에서는 100만 원, 50만 원 차이 이걸로 이제 마지막에 자동차를 살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세가 일본은 15%까지 낮췄는데 우리는 25% 혹은 그 이상을 받게 된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사업을 글쎄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현대차 2분기 매출이요. 작년 대비 7.3%나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15.8%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면은 상황이 좋지가 않다. 이러니까 이제 도요타 주가는 막 10%, 혼다는 8% 상승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우려가 계속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진이 아니면 한덕수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 특검이요. 예. 희한하게도 예. 대미 관계에서 네트워크가 뛰어난 사람들만 막 칼춤 추듯이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여야를 초월해서 지혜를 구하고 미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네. 특검의 억지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하는 빌리 그레이엄,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과 가깝게 교류하고 한국 왔을 때 만나고 하는 김정한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렇죠. 결국 미국 공화당에서는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잖아요. 네. 이런 소식들이 저는 다 전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에 대한 셰셰 외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내에 얼마 안 되는 공화당과 직통되는 인사들에 대한 어떤 사정 정국, 특검의 무리한 수사 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을 매우 안 좋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네. 2대2 한미 회담이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취소되는 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이거 진짜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보도가 나왔을까 좀 상상이 좀 안 돼요. 그 나라 뒤집혀요. 나라 뒤집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실장이 연거푸 미국을 방문했는데 2차 방문에서는 국무장관 얼굴도 못 보고 네. 전화 통화했다고 그걸 자랑하듯이 대통령실이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네. 유선으로 충분한 협의했다고. 만약 반대였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으면 이거 정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사안 앞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철진한 반미 여론이나 지금 고취시키고 있는 게 온라인에서 감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반미고 뭐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고 수출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중국에는 돈 못 벌어요. 우리가 중국에 무역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겹치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국가가 된 지 네. 오래예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앞선 것도 많고. 셰시할 때가 아니라 네. 그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게 위고 투게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위고 투게더가 나와야 되는데 자존심 부리느라 실각하는 것은 아닌가, 실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미국 투게더 할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그냥 잘하던 셰시나 계속하지 않을까. 네. 이게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성락 실장 해명이 전 정말 슬펐습니다. 그 루비오와 충분히 유선 협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나지도 못했는데 협의는 유선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누구나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귀국하기 전까지는 계획은 있었겠죠. 전 타이슨 한 말이 생각나네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 맞기는 전까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제가 어지간한 평정심을 좀 지키는데 저 지금도 물론 평정심을 지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심하게 좀 듭니다. 그리고 예. 미국 이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미일 협상 타결된 걸 보고 네. 한국이 놀랬을 것이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그건 무슨 뜻이냐? 미일 협상이 한미 협상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은 이시바 정부가 굉장히 많은 걸 내줬거든요. 5,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800조 정도 되죠. 예. 800조 투자와 더불어서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농산물 시장이나 미국 소 개방하려니까 예.
자기들이 옛날에 광우병 시위하고 막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을 정면으로 배반해야 되는 내로남불적 모순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하려면 기업인들에게 부탁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재계 인사들 불러서 밥 먹고 있는데 아니, 기업도 투자에 어떤 장기적 계획이 있지. 네. 갑자기 정부가 도와달란다고 막 100조, 200조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갑자기 만찬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과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현재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000억 달러로 될까 싶습니다. 일본이 5,500억 불이니까 최소한 절반 정도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드는데, 근데 결국엔 이럴 때는 또 기업의 손을 내밀어요. 근데 기업 보고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할 거면 세금이라도 좀 깎아줘야죠. 그런데 법인세 올린다는 거잖아요. 법인세 올리고. 어제 대통령실 브리핑 보면 법인세 강화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다, 용어 바꿔달라라는 말장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법인세 올리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 이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외국으로 공장이나 본사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 재벌 총수들 불러서 미국에 투자할 돈 쥐어 짜내고 있고,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을 짜내려면 한국에서 기업하기 편하게 법인세라도 그대로 두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영 파괴법은 좀 막아줘야 되는데, 힘들지 내가 이렇게라도 해줄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을 사면 초과로 내몰면서 투자는 해달라고 부탁인지 협박인지 하고 있으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죽을 맛일 겁니다. 별도의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별도의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는데 결국에는 돈을 할당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등과 함께 만찬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했다라고 지금 어제 대통령실에서 서면 브리핑을 밝혔습니다. 짧게 그 얘기만 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럴 때는 기업의 손을 내민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러모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정도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숨을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그 한미 협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자동차 시장이나 농산물 축산 시장 개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그 광우병 광풍 그리고 뭐 농산물 시장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굉장히 엄숙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밝히고 야당도 국민들 설득하는데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당도 저는 얼마든지 협의할 준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계속 자존심 부리면서 지금 용산으로 이재용 회장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정용진 회장 같은 사람도 불러야 되고요.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검의 칼춤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라인 없는 라인 다 끌어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과 지금 공식적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네트워크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공식 라인도 총동원해야 되거든요. 국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고 야당과 시민사회, 재계와 종교계의 전폭적인 협조를 지금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부탁해야 될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나와라. 그렇죠.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미국과의 협상이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속도 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정부 여당이 속도를 다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정부 여당이 속도 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거는 좀 스피드가 빠른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매체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여권 내에서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만화나 영화 같은 거를 우리나라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뭐 이렇게 체제와 관련 없는 거를 공개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북한 만화나 영상 중에 체제와 관련 없는 게 없죠. 근데 이제는 하다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매체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 중이다.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요. 국정원의 대북 방송은 50년 만에 중단시키고, 그러니까요. 북한의 여러 매체나 뭐 이런 제작물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 항상 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상호 비례주의 원칙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문물이 전파되는 건 맞고 북한 문물의 전파는 국정원과 통일부가 앞장서서 열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이럴 때인가. 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중에 민주당 여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단체 행사에 참여해서 네. 종북선언 추진했던 인사들과 만나서 교류했다고 합니다. 친문 인사가 회장인 단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조야에서 또는 공화당 핵심부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아직 살만한가 보다. 이 대미 협상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고 여전히 북한 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대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 거리던 문재인 정부에게 끌려다니다가 아무 소득 없이 그렇죠. 그 노딜을 맞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훨씬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나올 겁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 거리고 미국까지 가서도 지금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 트럼프 단체 가서 종북선언 추진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보고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만하고 간단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깨 같은 것까지 다 보고해요, 진짜. 그러면 본보기로 관세 25% 이상 때리고 너는 북한이랑 무역을 하든가 자동차 북한에 팔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한민국 국익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대 기아차 북한에 팔 거예요? 그러게요. 옛날에 뭐 휘파람 이런 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러네. 통일부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심의를 거친 북한 신문과 방송에 한해서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고 아까 이제 그 대북 방송 중단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먼저 뭐 대남 방송을 중단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 조치다라는 논리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대남 방송을 중단한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 호응해가지고 교류를 유도하겠다면 대북 방송을 끊는다.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대남 방송하고 대북 방송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 대남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북한의 선전 같은 거를 북한의 뭐 체제 같은 거를 이제 선전한다면 대북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 같은 거 최신 가요. 그다음에 뭐 그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 중에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어느 순간 이 남조선 방송 듣는 게 내 삶의 이유가 됐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두 개가 같은가 하는 그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저희가 짧게 좀 언급을 해봤는데, 이제 장예찬 최고위원님과 지금부터는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당내 사정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은 머리 아프다, 아유 답답하다, 지지율도 지금 뭐 MBS에서 17%까지 빠지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좀 답답한데요.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보수층에서도 많이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다룰 건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을 더 답답하게 하는 국힘 소식. 당권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진표가 짜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 그제는 이제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전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 우리 장최국 의원님 나오셨고, 다 나와라, 한동훈 전 대표 포함해서 다 나와라, 그냥 다 나오라고 했는데 끝내 안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한 줄 요약으로 핵심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막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동훈이 장동혁한테도 질까봐 못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면 당내 이 당원들의 민심이나 보수 지지층의 기류를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김문수 후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었던 친한계였다가 탈출한 장동혁 의원한테도 한동훈 전 대표가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망신이에요.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가 힘들죠.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뒤에서 라방하면서 훈수 두겠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망하면 그때 다시 기회를 잡겠다라는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도망친 건데요. 정치에서 도망치는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법은 잘 없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힘든 선거라도 나와서 장렬하게 전사할 때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번에 도망치면 뭐 다음번이라고 좋은 여건이 있겠습니까? 이제 한 번 도망친 사람은 계속 도망치기 마련이고요. 이로써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가운데 장동혁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선 진출권 2등 자리를 놓고 좀 치열하게 다투는 그러한 형국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한다. 지금으로서는 1강 2중 정도로 봐야겠죠. 1강 2중. 네. 1강 2중. 근데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의원한테도 질까봐 안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그래도 장동혁 의원보다는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은 출마 선언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예, 예.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8%, 예. 여론 2%, 80대 20. 8대 2죠. 8대 2. 네. 예, 당원 80%, 여론 20%인데 그 여론도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는 장동혁 의원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거기에 이제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이 좀 정통 보수에 가깝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지지율이 아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에게 좀 골고루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왔을 때 장동혁에게도 진다. 또 결선도 못 간다. 2등도 못한다. 이런 결과가 저는 무서워서 피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토양 회복을 위한 잦은 하방 선언이다. 근데 뭐라도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네. 예, 뭐 어떻게 보수 토양을 회복하겠다는 건지,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 안 도와주고 발목 잡았던 분인데 지방선거 때 열심히 뛰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한 전 대표가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참에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 이게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극우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당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이겠죠. 당 대표 선거 프레임이 극우 프레임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당 외연 확장에 좋을 게 전혀 없잖아요. 해당 행위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밥상 차려주는 거죠. 극우 프레임은.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개파나 정치인들을 극우라고 몰아가는 건데, 그럼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민주당만 좋아서 박수치는 일이죠. 극우라는 건 인종차별이나 뭐 특정 집단에게 폭력을 가하자라는 주장을 해야 극우 극자가 붙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에 극자는 있어도 과연 보수단체나 우파 시민사회 정당에서 뭐 인종차별이나 폭력을 행하는 행위를 했던가 돌아보면 극우라는 단어가 남발되는 것은 상당히 왜곡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부적절한 해당 행위이고, 네.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면 그게 누구든 이런 식의 해당 행위로 민주당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징계 조치나 출당 등 당의 기강을 잡는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당내 행사 같은데 전한길 강사 등이 이제 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이제 보도가 극우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냐 얘기를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약간 뭐랄까 좀 오락가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살짝 보이기도 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선관위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뭐 어떤 폭력을 동반한 주장이나 과격하게 뭐 어떤 기관을 막 뒤집자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정도의 주장은 당내에서 상식적인 다수 당원들이 충분히 억누르고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한길 선생님의 그 입당 자체만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 뭐 그분이 입당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힘든 폭력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그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으나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을 우리가 토론과 설득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친북 성향의 인사들, 당원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 세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처럼, 네. 국민의힘의 주류는 상식적이고 건강한 보수죠. 예.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이 다수이지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자정작용은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우리 그렇게 자정작용 되는 정당이야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주요 인사들이 우리 당 망했다, 우리 당 자정작용 안 된다라고 할 거면 이 당에 있을 이유가 없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 프레임이 참 이렇게 잡혀버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죽하면 국민의힘을 엄청 때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우리나라에 극자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극우라는 건 학술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극우라는 개념에 이 걸릴 만한 인사들이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극우라는 그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그 극우라는 개념이
국힘하고 딱히 그게 나치나 KKK 그러니까, 같은 인종차별 세력한테 우리가 보통 극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종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네. 그 홍준표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우리나라에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있지도 않은 극우 허상과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라면서 강하게 한 전 대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라인업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김문수 대 김문수 1강 그다음에 안철수 그리고 지금 장동혁 의원 이렇게 1강 2중으로 좀 관측을 하셨습니다. 지금 찬탄 후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반탄 찬탄으로 나눠봤을 때 찬탄 후보 측에서 유력 주자가 없어서 그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조경태 의원이든 뭐 또 다른 후보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건 안철수 후보로 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조경태를 비교하는 건 그래도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대단한 신뢰고 결례죠. 안철수 후보는 대선 주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어려울 때 함께했던 동지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당의 생각이 다 똑같은 분들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당내 의원들 다 쫓아내려고 하는 친한계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 연대나 단일화 논의가 진전되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보수 토양 회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자진하방해서 희생하는 모습 보이고 싶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험지 출마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진짜 수도권과 중도에서 인기가 있다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번은 증명하는 게 자진하방이나 희생의 의미가 있겠죠. 원래 용인갑 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상식 의원이 90만 원 받아갖고 물 건너가긴 했죠. 그리고 자기 직속 후배인 이현모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지역구 노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 도의는 아니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항상 꽃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계양 정도 되는 지역구에는 나가야 당원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속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지금 김정관, 여한구, 러트닉과 80분 협상 이견 못 좁혀라는 속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산업장관급 협상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종료가 됐다라고 지금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서 80분간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 줄이지 못했다.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지금 일주일도 남지가 않았는데 8월 1일까지 일주일도 남지가 않았는데 상황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일단 산업장관 협상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좀 가는 모양새네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꾸 막 굉장히 짜잘하고 지엽적인 이슈에는 막 직접 등장을 해요. 보니까 소비 쿠폰 색깔 다른 거 가지고도 막 직접 등장하고 인권 감수성이 없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한미 협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안 해요. 자꾸 숨어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우리가 협상을 위해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해야 된다. 양해를 구한다. 민주당의 광우병 몰이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본인이 직접 밝혀야 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본보기로 관세 협상을 제때 체결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쉐쉐 안 하고 위고투게더 하겠다 정도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